알고 보니 우리끼리 떠드는 농구 방송이 아닌 오늘은 혼자 떠드는 방송 베이스라인 247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지난주에 방송 말씀드렸던 대로라면은 글렌 씨와 제가 이제 NBA 오프닝 위크를 맞이해서 같이 그 경기 리뷰도 하고 주제 토크도 간단하게 좀 같이 꾸려보려고 했는데요. 글렌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10월 28일 토요일 오전인데 지금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좀 일정상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녹음 일정을 차마 이 둘이 같이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이번 주는 저 혼자서 간략하게 조금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고를 드렸었던 그 개막전 두 경기 그리고 주제 토크 관련해서는 이제 잠시 좀 홀드를 시켜두고 주제 토크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그 90년대 미국 선수들은 왜 그 예전 어떤 미국 출신의 슈퍼스타들만큼 이렇게 뭔가 두드러진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주에 글렌 씨가 돌아왔을 때 248화의 주제 토크로 한번 다뤄볼 생각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서부 컨퍼런스 한 경기, 동부 컨퍼런스 한 경기, 그냥 제가 본 거를 간단하게 좀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리는 정도 선에서 오늘 녹음을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청취자분들께 이제 심심한 사과의 말씀과 그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오늘 녹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이제 수요일이죠. 25일에 레이커스와 이제 너게츠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이제 NBA 정규 시즌이 개막을 했는데요. 내년 4월 15일까지 약 6개월 가까이 이제 시즌이 치러질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시즌에는 이제 다가오는 11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시즌 토너먼트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인시즌 토너먼트를 통해서 아무래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NBA 시즌은 이제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제 저기 올스타 브레이크 그 시점을 전후로 좀 어떤 리그의 어떤 텐션이 그동안 좀 많이 나눠졌었죠. 아무래도 뒤쪽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플레이오프의 윤곽이 잡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각 팀들이 어떤 전략 수립이라던가 이제 어떤 경기 흐름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빡세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뒤쪽이 조금 더 사실 재밌을 수밖에 없기는 하죠. 근데 이제 요 전략적으로 이제 NBA 사무국에서 11월 4일부터 요 한 달간 인시즌 토너먼트를 이제 정규 리그 일정에 같이 이렇게 겸하는 이 일정을 넣으면서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이 리그 초반 일정을 굉장히 좀 뜨겁게 달굴 전망이고요. 특히나 이 토너먼트에 임하는 각 팀의 선수들이 또 좀 여기에 더 뭔가 열의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게 당근을 되게 세게 걸었습니다. 이번에 이 인시즌 토너먼트에서 우승하게 되는 팀의 경우에는 우승팀 선수 1인당 상금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이게 대충 얼마쯤 될까? 지금 환율 기준으로 한 6억에서 7억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를 수령할 수 있는 꽤 큰 규모의 이 용돈이 걸린 대회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꽤 나름 빡세게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리그 서머리 간단하게 요 정도 하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부 컨퍼런스와 동부 컨퍼런스 경기 하나씩을 좀 보고 와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개막 첫날 있었던 피닉스 선즈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를 우선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가장 좀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선수들이 이게 개막전이라서 좀 많이 뭔가 몸이 안 풀리고 좀 떨렸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48분 경기 내내 좀 굉장히 어수선했거든요. 이게 특히나 경기 초반에는 선수들 0점 조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와이드 오픈 찬스인데도 막 슛이 완전 번번이 좀 실패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이제 뭐 어떤 공격 전개 상황에서 공을 굉장히 좀 많이 놓쳐서 상대에게 뭐 어떤 실책을
이제 상대에게 공격 찬스를 헌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리바운드, 이제 그 상대의 슈팅 실패에 이어서 이제 수비 리바운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수비 리바운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이제 상대에게 도리어 공격 리바운드를 내주는 막 이런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이면서, 이 경기에서 무려 두 팀 합쳐서 공격 리바운드가 35개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좀 한 네 가지 정도 제가 좀 찝어봤는데, 첫 번째, 그냥 경기를 보는 내내 가장 안타까웠던 전 클레이 탐슨의 모습이 좀 많이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전반, 좀 후반 들어서는 조금씩 이렇게 경기 리듬이 회복이 되면서 외곽도 좀 넣고 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었는데, 전반에는 제가 좀 이런 말 하기는 그렇겠지만 진짜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경기력을 좀 선보였었죠. 슈팅이 짧은 어떤 퍼리미터 안쪽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슈팅이 번번이 빗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제 볼을 이제 하프라인 넘어서 이제 운반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쉽게 공을 흘리는,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돌파를 하다가 밖으로 공을 뺐는데 그 공이 되게 터무니없는 곳으로 이렇게 가서 사이드라인 아웃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이 클레이 탐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빠르거나 이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움직임만 많은, 이제 풋워크가 굉장히 좋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본인의 어떤 많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이제 상대의 어떤 에이스 스토퍼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본인의 어떤 풋워크를 살린 이제 오프 더 볼 무브를 이용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스페이싱을 창출을 해가지고 여기서 외곽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점이었던 선수였는데, 그런 모습이 아무래도 좀 큰 부상, 토론토 랩터스와의 몇 년 전, 그게 2019년이었나요? 20년이었나요? 그때 당했었던 큰 부상 이후에 몇 년 만에 이게 아무래도 돌아와서 지금 이번이 풀타임 두 번째 시즌이죠. 예, 그렇게 돼서 아직은 조금 그때의 모습을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선수도 나이가 지금 30대 중반에 가까워오고 있는 만큼 아마 좀 어떤 에이징 커브를 피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선수의 폼이 언제쯤 이렇게 돌아올까가 이제 워리어스 팀 앞으로의 구상에 좀 굉장히 중요한 면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래서 이 선수를 데리고 올 만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챈트가 실제로 나왔었죠. CP3라고 이렇게 체이스 센터를 찾았었던 팬들이 연호를 하기도 했었는데, 크리스 폴 선수가 굉장히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이제 워리어스 정규 시즌 첫 경기 데뷔전부터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팀이 굉장히 열세에 몰려 있었던 3쿼터 때 이제 모데스 무디나 조나단 쿠민가 이런 여타 어떤 어린 벤치 자원들을 진두지휘하면서 탑에서 드리블 하면서 공격 세팅을 할 때 팀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때 호되게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공격 세팅을 하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선수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이제 3쿼터에만 이제 40대 19로 이제 21점 차 이제 워리어스가 빅 리드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때 굉장히 크리스 폴 선수가 경기 조립을 굉장히 잘 하면서 요런 경기 흐름을 다시 워리어스 쪽으로 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었던 모제스 무디나 조나단 쿠민가 선수, 이 두 선수의 어떤 벤치에서의 서포트도 굉장히 좀 고무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었던 이제 상대였던 피닉스 선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의외였던, 저는 사실 선수 네임밸류만 보고 이 선수들이 과연 이렇게 중용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프랭크 보겔 감독이 이번에 새로 옵시즌에 데리고 왔었던 드루 유뱅스나 아니면 조던 구딘 같은 벤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좀 굉장히 플레이 타임을 많이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들도
나한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에 좀 출전 시간만 주어지면은 나 뭐 요 정도는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좀 그 경쟁력을 좀 어느 정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래서 이 팀은 좀 주전과 비주전의 어떤 경기력의 차이가 굉장히 좀 클 거라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 정도의 막 우려까지는 안 해도 되게 우려는 좀 이렇게 불식을 시킬 수 있는 프랭크 보겔 감독의 굉장히 좀 탁월한 이런 용병술이 좀 돋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경기에서는 제가 꼽은 신스틸러 한 명이 있었는데 조시 오코기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네소타 있을 시절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타 이제 팀이 있는 동안에 뭐 선수 본인의 어떤 잠재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이기는 했지만 뭔가 완전히 뭔가 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날만큼은 이제 에이스인 데빈 부커 선수 물론 팀에서 최다 득점도 올렸고 어시스트도 이날 8개나 막 배달하는 등 역시 에이스로서의 뭐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조시 오코기 선수가 팀이 위기일 때마다 공수 양면에서 굉장한 쏠쏠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팀에서 좀 이 팀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듀란트, 데빈 부커, 브래들리 빌 뭐 이렇게 이 세 선수가 아마 주축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이 세 선수를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꽤 중요한 소금 같은 자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한편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데빈 부커는 역시 에이스였습니다. 데빈 부커 선수가 이 경기에서 이제 32점에 8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 워리어스와의 개막전을 이제 팀의 승리를 이끄는데 이제 1등 공신 역할을 했죠. 특히나 이제 데빈 부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뭔가 폭발력이 있는 막 이런 느낌의 선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지만 정말 꾸준하게 잘합니다, 이 선수는. 그래서 이제 워리어스가 좀 추격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좀 뭔가 흐름을 딱 탈 것 같은 느낌의 3점 혹은 덩크샷이나 이런 걸 넣을 때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포지션에서 상대의 이제 응수하는 샷들을 이제 연이어서 이렇게 꽂아 넣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수는 역시 이제 선즈의 에이스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히나 이제 경기 막바지의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때는 뭔가 본인이 주도적으로 어떤 득점에 이렇게 나서는 모습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미끼를 자처하면서 본인이 볼 핸들러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본인을 미끼로 한 본인이 이제 그래비티를 창출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파생이 되는 이제 동료들의 공격 찬스를 만들어주면서 이제 조시 오코기와 에릭 고든의 연속 3점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그게 경기 종료 한 1분 정도가 남았을 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유서프 너키치와의 이제 투맨 게임을 완벽하게 완성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상대의 숨통을 끊어놨다. 요 정도로 이제 양팀 경기에 대한 간단한 서머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 컨퍼런스 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좀 보았던 경기는 이제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있었던 지난 27일 금요일에 있었던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미러키 벅스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특히나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옵시즌 막판을 완전 뜨겁게 달구었던 트레이드가 있었죠. 이제 트레이드의 주인공인 데미안 릴라드 선수가 이제 미러키 유니폼을 입고 정규 시즌 첫 데뷔전을 치르는 경기였었는데 역시 릴라드는 릴라드를 했습니다. 혹자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토르에 나오는 이제 오딘의 대사를 따가지고 포틀랜드는 장소가 아니다. 릴라드가 있는 곳이고 포틀랜드라는 이런 좀 되게 재미있는 비유를 남기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미러키에서도 유감없이 좀 발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러키 팬들 아주 부럽습니다. 앞으로 이제 파이서브 포럼을 가시면은 아마 이 데임타임을 굉장히 많이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경기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필라델피아가 이번에 경기 시작하에 앞서서 아예 제임스 하든 선수가
이 엔트리에서 빠졌었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제임스 하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오프 시즌에 어떤 팀과 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시즌 그 플레이오프에서 좀 실패를 맛보면서 이제 팀의 좀 그 전임 감독이었던 이제 당 리버스 감독 당시에 이제 내홍이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그와 이제 여기서 또 싸움이 이제 데릴 모리 단장과까지 이제 비화가 되면서 이제 트레이드를 계속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 흐름이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 좀 불편한 동행이 될 것이다, 이번 시즌에.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떤 겨울 이적 시장까지는 뭔가 그래도 뭐 불편한 동행이지만 하지 않을까라고 싶었지만, 필라델피아 이 수뇌부에서 굉장히 지금 강경하게 이 하든에게 대처를 하면서 아예 지금 미러키 원정에 데리고 가지 않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NBA 사무국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이제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이 선수가 왜 엔트리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 뭔가 그 어떤 뭐 이를테면은 뭐 아프면 진단서 아니면 뭐 그런 뭔가 그걸 증빙할 만한 서류를 뭐 이렇게 아마 소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하든이 빠진 상황에 대해서는 뭔가 소명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NBA에서 뭐 아주 뭐 이렇게 빡센 내사까지는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들어갈 거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필라델피아와 이제 하든의 이 동행은 뭔가 앞으로 좀 악화 일로를 계속 걷고 있지 않나 하면서 이제 어쨌든 하든이라는 이제 슈퍼에이스가 빠진 상태에서 이제 필라델피아가 이 경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초반부터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러키는 완전 창이 날카롭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이 팀의 원래 에이스인 야니스 아테토쿤보에게 더블팀 수비를 붙게 되면은 이제 더블팀 수비에서부터 이제 야니스가 킥아웃 패스를 빼주면은 그 동안에는 뭐 미들턴 그 다음에 뭐 지로 할러데이 아니면 뭐 다른 여타 선수들이 이렇게 팩 커너튼 같은 선수들이 이렇게 지원 사격을 뭐 브룩 로페즈도 있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 지로 할러데이가 있던 자리에 이제 리그를 거의 대표하는 외곽 플레이어인 릴라드가 이렇게 자리를 하면서 벅스의 스페이싱에 굉장히 고전을 하면서 한때 2쿼터 종료 3분 전인가쯤에는 이제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19까지 몰려 있었던 그래서 이거는 3, 4쿼터 가면 이거 갑이지 각이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 약간 마진 마이너스 19까지 몰려 있었던 와중에도 뭐 켈리 우브레 주니어라던가 뭐 타이리스 맥시 같은 자원들이 그래도 뭐 중간중간에 좀 흐름을 끊는 슛을 넣어주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 좀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게 이제 그 마이너스 19 이후에 정신을 차렸는지 이 선수들이 이제 맥시 그리고 토바이어스 해리스, 켈리 우브레 주니어를 위시해서 이제 이 선수들이 좀 한 템포 더 빠른 어떤 공격 마무리를 통해서 경기를 빨리빨리 좀 풀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 흐름이 후반 그게 4쿼터 초반이었나? 그때쯤 되면은 이제 득실 마진을 플러스 7로 이렇게 치환을 시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26점을 극복을 해낸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역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 벅스의 어떤 또 반격이 나오게 되죠. 이제 에드리안 그래핀 감독이 어떤 존 디펜스를 비롯해서 이제 기습적인 트랩 디펜스를 통해서 이제 상대의 흐름을 차단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제 릴라드가 경기 내내 꾸준히 잘 하고 있었지만 이 막판 클러치 타임을 완전히 본인의 어떤 네임 타임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경기 막판 4분 구간 동안 이제 석점슛 성공시키고, 이제 그 다음 포지션에서는 켈리 우브레 주니어에게 이제 3포인트 파울을 얻어내면서 자유투 3개를 모두 성공시키는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엔드원. 그 다음에는 요 장면이 결정적이었죠. 경기 흐름을 완전 결정지어버리는 스텝백 3를 넣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투 투샷까지 엮어내면서 이 경기를 39득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경기가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그동안엔 항상 뭔가 상대 수비를 끌어내야 되는 입장이었다가, 이제는 본인이 자리를 그냥 찾아 들어가서 이제 공격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마무리를 해내면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유투를 좀 더 많이 얻어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투를 이날 경기에서 무려 17개를 얻어냈는데 그 17개를 착실하게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아슬아슬했던 이제 역전 패배의 어떤 위기에 몰렸었던 팀을 좀 이렇게 구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있었고, 특히나 좀 더 저는 고무적이었다고 보는 게, 이 팀은 사실 야니스의 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드리안 그리핀 감독이 릴라드가 포틀랜드에서 잘했었던 이 부분 전술을 그래도 많이 좀 살려주려 하는 모습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릴라드가 프라이머리 볼 핸들러로서 이제 볼을 가지고 하프라인을 넘어서자마자 이제 하이 지역에서 이제 브룩 로페즈, 이제 제이 크라우드 같은 이제 빅맨들의 더블 스크린을 받은 뒤에 바로 이렇게 질러 들어가서 뭐 리머텍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더블 스크린 받고 딱 들어가는 원드리블로 딱 들어가는 과정에서 탑에 뭐 조엘 엠비드 같은 큰 자원이 서 있다 하면은 이제 드리블앤 바로 그냥 스탑으로 이제 석점을 때려 넣는다던가, 그런 트레이블레이저스 있었을 때 잘했었던 어떤 공격 어떤 부분 전술도 굉장히 좀 잘 살려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팀은 어떤 뭐랄까, 선수들의 어떤 각각의 재능의 총화가 너무 좀 이렇게 잘 버무려져서, 그냥 제가 이 녹음하면서 잘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팀은 그냥 석점을 맞으면은 넉점으로 대갚아줄 팀. 앞으로 좀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미러키 벅스의 파이널 대권을 향한 어떤 행보가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앞서서 이제 서부한 경기, 동부한 경기를 좀 집중해서 보았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주요 제가 좀 궁금했던 팀들 좀 간략하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면, 이제 오프닝 위크 첫 경기에 있었던 이제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저스와 이제 LA 클리퍼스, 요 경기에서는 LA 클리퍼스가 이제 주전 라인업 5명이 완전 질식 수비를 보여주면서 이제 각 선수들 각각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지표에서 모두 플러스 20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죠. 이러면서 이제 포틀랜드에게 123대 111 승리를 거두었는데, 특히나 이 경기에서는 러셀 웨스트브룩 선수가 11점, 13 어시스트를 보여주는 미친 활약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 팀에서, 특히나 이 선수는 연봉을 지금 그동안에 받던 거에 비해서 완전 대폭 깎았죠. 지금 한 400만 달러 수준인 걸로, 이제 우리 환율로 치면 한 50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이렇게 그만큼 지금 클리퍼스에서 어떤 우승에 대한 열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완전 건강하게 지금 풀가동되고 있는 이 클리퍼스는 정말 무서운 팀이라는 걸 한번 좀 다시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 컨퍼런스 쪽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정말 가공할 만한 위력을 선보이면서 워싱턴 위저즈를 143대 120으로 대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시즌 동부 컨퍼런스 프리뷰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이 팀의 에이스는 역시 할리버튼이다 라는 거를 보여줬었는데, 할리버튼 선수가 3점슛 2개를 엮어서 이제 20점에 어시스트 11개로 팀의 공격을 완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이제 이적생인 브루스 브라운 선수도 이 경기에서 3점슛 6개를 포함해서 24점을 넣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 팀 앞으로 이런 뭔가 빠른 페이스를 위시한 어떤 고득점 농구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빼놓을 수는 없는 선수가 있죠. 이제 이번 시즌 신인 전체 1순위로서 지금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빅터 엠바냐마 선수의 어떤 데뷔전이 이제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경기였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루카 돈치치 선수가 한 수 가르쳐주면서 댈러스가 126대 119로 승리를 거두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클러치 타임에서의 어떤 루카 돈치치의 활약, 굉장히 역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루카 돈치치가 이렇게 활약을 해줬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이었지만, 여기서 이 경기에서의 어떤 신 스틸러라고 하면은 이제 센터 포지션으로 이제 벤치에서
나왔었던 이제 데릭 라이블리 2세 선수가 16점에 10리바운드로 깜짝 활약을 보여주면서 상대 이제 매치업 상대였던 이제 빅터 엠바냐마를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막아낸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면에 이제 빅터 엠바냐마 선수는 이제 15점에 5리바운드, 2스틸 등의 어떤 활약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 신인 선수가 이렇게 겪는 이제 가장 어려운 고충 중에 하나죠. 이제 파울 관리에 좀 애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찌감치 좀 파울 트러블에 걸려서 이제 팀 경기 운영이 좀 많이 애를 먹었다. 이 정도로 이렇게 경기 흐름을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녹음하러 하고 있는 와중에도 굉장히 지금 좀 재밌는 매첩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팬분들이 지금 경기를 보시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오늘 녹음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248화 시간에는 이제 글렌 씨와 함께 오늘보다는 조금 더 알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올 테니 다음 시간까지 NBA 시즌 많이 즐겨주시고 저희도 함께 많이 즐기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주 248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